네, 안녕하세요. 에코우베 해설강입니다. 4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. 에올틱 다이섹션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우선 에올타 사이즈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역류가 생길 수 있고요. 안에 있는 부분들이 점차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퓨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또는 이제 에올타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점차 사이즈가 커져질 수 있고요. 정답은 D번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. LVIT 쪽에 생기는 오브스트럭션은 다이섹션과 크게 연관이 없는 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다음은 442번 문제 보겠습니다. 문제 굉장히 긴데요.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. 굉장히 장시간 동안 시스템 하이퍼텐션을 가지고 있었대요. 그러다가 이제 응급실로 오게 되었는데요. 체스트 페인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체스트 페인이 등 쪽까지 퍼져 나간다고 합니다. 그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. 시스템 하이퍼텐션과 체스트 페인이 등까지 퍼져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봤더니 레프트 벤트리큘라 하이퍼트로피와 그리고 체스트를 봤더니 와이드닝, 넓어져 있는 슈페리어 메디아스티넘이 관찰된다라고 합니다. 어떤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은 장시간 동안 하이퍼텐션을 알았고 레프트 벤트리클 하이퍼트로피 있었다는 것은 에이올타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담을 줬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다 보면 여기 안에 있는 내부의 성분들이 찢겨 나가게 됐고요. 두 번째는 응급한 상황이죠. 이멀전시 시작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맥 박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. 거기에 관련된 또 추가적인 단서가 제공이 되었어요. 대동맥 박리가 있을 경우에는 체스트 페인이 등 쪽까지 퍼져나가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. 영상적으로 봤을 때는 슈페리어 메디아스티넘 부분들이 넓어지게 보여는 그런 특징들이 관찰되게 되겠습니다. 우선 이 문장을 통해서 에올틱 다이섹션과 관련된 또 몇 가지 단서를 또 암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영상 보시면은 보통 어센딩 에올타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내려가는 게 일반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, 그래서 이런 메디아스티넘 구역이 좀 굉장히 넓게 보여지게 되죠. 그래서 일반적인 에올타보다 여러 가지 찢김 현상 때문에 플루이드가 고이게 되면서 더 많이 좀 커져 있는 에올타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체스트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종종 가다가 체스트 사진과 관련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심장과 다른 검사들, 체스트 PA 영상도 많이 호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다음 4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이너스 오브 발살바 쪽에 생기는 애니리즘과 연관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쪽에도 애니리즘 형성하긴 하는데요.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. 후천적인 영향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. 보통 라이트, 그 다음에 레프트, 논 코로나리 커스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. 이 중에서 가장 모스트 커먼하게 애니리즘을 형성하는 것은 라이트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상 한번 보실게요. 이런 식으로 이런 라이트, 레프트, 논 했는데 이쪽 밸브 쪽에 애니리즘을 형성하는 어떤 질병이 사이너스 발살바 애니리즘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워낙 좀 특징이 뚜렷한 영상이기 때문에 봐두시면서 개념 기억하시고요. 가장 잘 생기는 쪽이 오른쪽이다. 이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사이너스 발살바 애니리즘이 있을 때 연관되는 어떤 어브노멀리티로 볼 수 없는 것을 찾는 거라고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생겨난 부분 쪽이 에올타 주변이죠. 이쪽에서 생겨난 애뉴리즘이니까 어떤 합병증이 있다 하더라도 에올타 뒤쪽이나 이 앞쪽, 이 근방에서 영향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병이 있다 보면 에올타 주변과 연관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맞겠죠. 뒤쪽으로는 어센딩에서 에올틱 아치까지 갈 수가 있겠고요. 바로 앞쪽으로는 레프트 벤트리클, 이 주변까지 있는 것이 가장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그래서 B번 보시면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, 물론 에어틱 밸브 쪽에 생기는 문제니까 충분히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. C번 축차, 마찬가지로 에어틱 넘어가는 쪽에 생기는 부분이니까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VSC 같은 경우는 레프트 벤트리클 쪽에서 생겨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. A번 같은 경우는 아티리얼 septal 디펙트를 보려면 여기서 한 번 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넘어가줘야 되죠. 여기부터 아티리움까지는. 여기까지 넘어가는 것은 좀 합병증의 가능성으로 연관된다라고 같은 동반되는 어브노멀리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두 번이나 건너가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선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은 A번으로 선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다음은 4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에올틱 스테노시스와 연관되는 문제가 되는데요. 네, 슈프라 밸블라 위쪽에서 생겨난 에올틱 스테노시스의 타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총 3가지의 타입이 있게 되는데요. 이런 식으로 마치 모래시계처럼 모였다가 퍼져나가는 첫 번째 형태가 있고요. 또 이렇게 좀 막을 형성하는 두 번째 형태, 그 전체적으로 조금 두꺼워져 있는 세 번째 형태가 있겠습니다.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수프라밸불라 에올틱 스테노시스의 타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밸브 쪽이 아니라 밸브를 조금 지나서 그 다음 쪽에 생겨난 협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 D번으로 선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. 다음 강의 때 이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